유튜브 채널 인류의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섬나라를 덮쳤습니다. 중국의 흉기에 빠져 나라 전체가 디폴트 상황에 놓인 스리랑카 IMF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이 나라에서 신임 대통령이 뜻밖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스리랑카와 주요 광산지대를 넘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알짜라고 할 수 있는 금광을 한국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명식에 오른 그는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밖에서는 성난 시민들이 고성을 내지르고 있는 현실에 이제 막 대통령에 취임한 라닐 윙크렘의 징계는 복잡한 생각이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 박사가 스리랑카 전 대통령은 나라를 버리고 싱가포르로 도망쳤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선택한 최악의 행동이랄 수 있는 모습에 참고 인내했던 스리랑카인들의 분노를 일깨워줘. 대통령궁으로 쳐들어간 국민들은 스리랑카 전역이 경기가 통하지 않고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궁만은 전기가 통하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분노한 것은 누릴 것은 다 누린 잔 박사가 자신과 가까운 이들과 함께 조국을 벗어났다는 사실이었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모습에 스리랑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나섰던 경찰과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폭도로 규정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말은 아무리 공무집행이 중요한 경찰과 군인들에게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군인도 시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이 혼란 속에서 대통령은 이메일 사임을 통해 대통령직을 버렸습니다. 스리랑카의 총리였던 위크렘의 신기는 이런 혼란 과정 속에서 대통령직을 마지못해 수락해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전 정부에서 총리직을 역임한 인물이 새 대통령에 오르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편파국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봤죠. 시민들에게도 지독하게 인기가 없었던 위크레면 신께 신임 대통령은 새로운 수단을 써야 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비정상이었죠. 중국에게서 빌린 돈으로 무리하게 확장 사업을 벌인 결과는 스리랑카의 파산 디폴트로 귀결되었습니다. IMF의 지원까지 고려하는 스리랑카 정부 입장에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빚 독촉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죠. 최대 채권자인 중국도 있었지만 다른 국가의 채무 역시 스리랑카는 지고 있었던 상황. 당장 한국도 스리랑카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디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스리랑카에게서 받아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민간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도 스리랑카에 차관이 주었습니다. 당장 한국에게 갚아야 할 빚 청산기일이 다가오고 있기에 스리랑카 대통령은 빚을 갚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지만 당장 곡식이나 전력 공급도 어려운 마당에 한국에게 진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빚을 갚기 위해 구제계획을 내놓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신임 스리랑카 대통령은 고민 끝에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스리랑카 광산 가운데서 금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세로어 하일라라 광산지대래요. 한국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죠. 스리랑카에 있는 여러 광산지대 중 가장 알짜배기 지역을 넘기면서 한국에게 현물로 빚을 갚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 도와달라고 한 것인데요. 중국은 더 이상 믿기 어렵고 그래도 오랜 시간 스리랑카를 도와준 한국에게 스리랑카 대통령은 사족을 한 곳입니다. 많은 이들이 잘 모르지만 스리랑카는 보석은 물론이고 각종 광석이 풍부하게 나오는 장소로 이번 세로 와일러 광산지대는 그 중에서도 금이 많이 나오기로 소문난 장소입니다. 스리랑카 금은 예전부터 매우 유명했죠. 스리랑카가 금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신할라족 왕두투 가문의 통치 아래에 스리랑카 전역에서 금이 발굴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광부들은 광해에서 손쉽게 사금을 채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표면에도 금이 노출되어 있어서 쉽게 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 8세기에도 스리랑카의 금은 유명해 인도에서 스리랑카를 금의 솜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1840년대 도시 콜롬보 근처에서 엄청난 황금을 발견한 영국선은 브랜들리가 이 소식을 영국으로 알리면서 스리랑카의 골드러시가 시작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이 부근에서 황금은 물론이고 각종 보석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스리랑카에 모여들었고, 거품면에 노출된 금은 빠르게 사라졌지만, 그래도 스리랑카에는 많은 금이 있었고, 전문업체들이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금을 캐기 위해 탐사에 나섰습니다. 때로 와일러는 이런 탐사 과정 중에 발견된 지역인데요. 광물이 풍부한 지대라는 것을 발견한 영국 금광업체는 이 지역에 독점 개발권을 가지고 금은 물론 각종 귀금속 개발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 근처에서는 순도 높은 금은 물론이고 사파이어와 감남석 등 귀중한 모습들도 같이 발견되었죠. 스리랑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보석 공사는 여러 국가에 의해 지배를 당했지만 스리랑카 등은 이 광산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업체를 만들어 광산지대를 국유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로 와일러 역시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 정부 손에 넘어갔죠. 라자 바사 대통령을 비롯한 스리랑카 정치인들은 스리랑카에 있는 귀금속을 기반으로 사업을 벌이거나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도입하면서 권력 정치에 나섰습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압도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라자팍사 대통령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빌린 돈은 큰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스리랑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제일 멀쩡한 것들이 바로 스리랑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광산인데요. 중국보다도 먼저 한국에게 빚을 갚겠다고 하면서 한국에게 광산을 준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스리랑카 등 한국에게 이러한 제안들을 선뜻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이 스리랑카에 여러 차관을 빌려주면서 스리랑카 경제에 상당한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 중 20%가 한국 기업들로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투자 및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스리랑카의 연간 수출액 10%가 한국 기업에서 나올 정도죠. 경남기업, 한진해운, 오션뮤직, 삼양랑카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일찍이 스리랑카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이 지역에 사업체를 세웠고 현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 역시 한국의 투자를 반기며 세제 지원을 해주었죠. KT 역시 스리랑카에 엄청난 주자로 하면서 스마트시티 지원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폴트가 터지기 전에 기술협력은 물론이고 노하우 전수까지 한국이 앞장서겠다며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었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이 또한 스리랑카이기 때문에 올해 스리랑카 의원조 확정액만 9,607억 원에 달하죠.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원조도 해주고 현지인 고용도 해주는 한국에게 가장 먼저 빚을 변제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스리랑카인들이 현재 반중 정서가 심하다는 것 역시 한국이 광산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사실 중국은 스리랑카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의자와 분할 상환에 스리랑카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가 위험해지고 중국 역시도 경제 위기에 빠지자 태도를 바꾸며 연 6의 고금리 이자를 책정하는 곳으로 말을 바꾸며 스리랑카를 경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또한 중국 돈을 빌려 스리랑카가 무리하게 개발을 추진했던 한반도 탁 항구는 물론 항구 근처에 지은 라자팍사 공항은 최악의 이용료를 기록하며 만성 적자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스리랑카가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스리랑카인들은 중국에 대해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한국에게 먼저 빚을 갚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게는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고 한국에게 빚을 갚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중국과 선을 그으려고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여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주거를 꾸리고자 한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은 스리랑카의 제안 덕분에 뜻하지 않게 금강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금은 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해 이곳에서 가공된 금은 유명 보석회사에서 선호하는 상품이죠. 한국은 돈을 빌려준 덕분에 금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혼란이 빠르게 가라앉기를 기도하며 중국보다도 먼저 광산을 제공하면서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스리랑카의 우위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